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블랑켓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재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그럼 이제 크게는 이제 뉴트로닉스와 서멀 하이드롤릭스를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뉴트로닉스 말 그대로 중성자 공학입니다. 중성자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리튬과 반응해서 어떻게 삼중수를 만들어내고, 또한 멀티플라이어랑 어떻게 반응해서 중성자가 더 추가가 되고, 발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고려하고요. 서멀 하이드롤릭스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냉각제를 흘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온도를 식히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체역학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CMP, 뉴클리어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뭐 팬들 같은 뉴클리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CAD 같은 걸 사용해서 3차원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3D 이제 몬테카를로 분석을 수행을 해서요. 뉴트로닉스는 이제 오리겐이나 뭐 몬테번 같은 거 사용해서 이제 중성자를 다 계산해 보고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서멀 하이드롤릭스를 계산하죠. CFX나 ANSYS를 가지고 이제 열수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다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랑켓을 해석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설계를 한 초기 값을 이제 다시 이제 바꿔보겠죠.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이제 크기 및 구조 등 어떤 재원이 정해진 블랑켓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제한된 이 초기 조건에 대해서 3D 몬테카를로로 뉴트로닉스 어나리시스를 시작합니다. 중성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 변환 과정이라든지 삼중수소가 이제 브리딩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이프티, 안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 에너지나 중성자 산량이라든지 방사선 산량, 그리고 블랑켓의 차폐 정도 등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해석한 툴은 MCMP, MCMPX, 몬테번스, 오리겐스2 코드에서 트리튬 브리딩 레이쇼나 트리튬 생성량,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제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 핵 변환에 의해서 헬륨이나 하이드로전 이런 게 생성되죠. 이런 이 양 같은 걸 평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MCMP나 뭐 피스펙트나 그 다음에 오리겐2 코드 같은 걸로 블랑켓이 어떻게 방사되는가, 스트럭처 머티리얼가 된 방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핵 변환이 되고 붕괴되는 정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MP에서 계산된 중성자 수송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블랑켓의 각 부분이 있겠죠. 구성 부분, 멀티플라이 부분, 뭐 또는 뭐 브리더 부분, 이런 각 부분에서 폴스돌도 있겠고요. 서멀 하이드롤릭스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MCMP랑 연결해서 하고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돼서 해야 되겠죠. CFX10과 ANSYS 코드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블랑켓의 각 구성 부품에 대한 열 분포들을 얻습니다. 각 위치별로 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NSYS나 CFX 코드에서 블랑켓의 각 구성 부품, 특히 이제 제1벽, 퍼스트 월 같은 경우는 히트 플러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쿨런트가 많이 흘러가야 되죠. 그 다음에 브리더 영역에서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게 되면 서멀 스트레스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온도의 그레디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서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런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TBR도 다 조건도 맞춰야 되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 멀티플리케이션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조건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재료에 정해지는 한계점도 있겠죠. 이 정도 온도면 견딜 수가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쉴딩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정도면 뭐 뉴트론이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럼 차폐체 두께도 조절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피드백을 계속 하게 돼서 이제 블랑켓을 계속 뭐 이제 바꿔보는 거죠. 뭐 브리더의 두께도 바꿔보고 막 계속 바꿔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보고 다시 반복을 해서 피드백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블랑켓의 디자인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블랑켓을 설계하는 절차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블랑켓 타입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블랑켓을 고체형, 액체형 말씀드렸고 쿨란트는 어떤 거,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화를 고려해서 스트럭처 머티리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블랑켓을 설계하고 실제로 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블랑켓 타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냉각 매체 같은 경우는 저방사화 페라이트 강, RAPM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를 가압수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15메가파스칼 정도, 온도는 300도 정도. 이 경우는 이제 33% 정도 발전 효율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이제 과열, 초임계 증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5메가파스칼이고 온도는 이 경우는 올라갑니다. 500에서 550도. 이 경우는 40에서 42% 정도 발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표면의 라이너 연구에 의해서 이제 리튬 레드 같은 액체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RF 현광을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냉각을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징은 이제 현 기술의 연장상에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구제조로서 대량 용용 기술도 확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용화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화등계는 어떤가? 반화등계 같은 경우는 냉각 매체로 이제 리퀴드 리튬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온도는 600도에서 800도 정도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전 효율이 올라가죠. 40에서 45%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반화등계 같은 경우 리퀴드 리튬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증식과 콜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죠. 하지만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장이 강하게 걸려있는 경우에 이제 MHD에 의한 프레셔 드랍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리퀴드 메탈을 사용하는 블랑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도 RAFS 성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제 우리가 레드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죠. 시간에 따라서 바나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방사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라믹 계열을 사용하면 어떤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말씀드렸죠. 이런 복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냉각제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헬륨 가스를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후에 이제 수소 생산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수소 사회가 올 경우를 대비하면 수소 자동차나 이런 걸요. 수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고온에서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헬륨가스를 고온에서 사용할 때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제 1000도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냉각제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출고해서 발전 효율도 45% 이상을 기대할 수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저방사화 재료이다. 그래서 정말 뉴트론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작았죠. 레디 액티비티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저방사와 페라이트와 리튬납의 조합으로 라이너로서의 이용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블랑켓 스트럭처의 재료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냉각 맥체가 있겠죠. 특징도 있겠고요.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블랑켓의 타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조금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스트럭처 머티리얼을 뭘 사용할 것이냐, 실리콘 가바이드를 사용할 것이냐, RAF 현광을 사용할 것이냐, 텅스텐 알로이를 사용할 것이냐, 바나듐 알로이를 사용할 것이냐, 브리더로는 뭘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솔리드를 사용할래? 아니면 리퀴드 타입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겠죠? 솔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튬 옥사이드를 사용할래? 리튬 시리코늄 옥사이드, 리튬 실리콘 옥사이드,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콜란트는 뭘 사용할 것인가? 슈퍼크리티컬 H2O, 헬륨 또는 그냥 H2O, 또는 리튬 레드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내추럴 리튬을 사용할 것이냐? 또 플리브를 사용할 것이냐? 이 경우는 리퀴드 타입의 브리드랑 연관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외에도 무슨 멀티플라이어는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차폐제로는 어떻게 쓸 것이냐? 또는 반사제를 사용할 것이냐? 여기 따라서 굉장히 많은 블랑켓 타입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선들을 다 따라가면 돼요. 이 파란색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ALS 4번 미국에서 제하는 ALS 4에 이제 들어간 블랑켓 타입이 되고요. 뭐 노란색 따라가 보시면 여기로 오네요. 그러면 DREAM이라는 장치, 일본에서 말하는, 또는 ASSTR2. 뭐 이 색을 따라가 보시면 보라색을 따라가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뭐 ALS1이 되고요. 또 이 색을 따라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HC, PB, EU 타입입니다. 헬륨콜도 페블베드가 되고요. 그래서 EU 타입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을 따라가 보시면 이제 헬륨콜드 솔리드 브리더 중국 형태가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도 고려한 바가 있죠. RAF 현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리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헬륨을 콜란트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한국 데모에서 이제 이것도 고려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들을 다음과 같이 골라서 사실 이터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터에서는 TBM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블랑켓 모듈. 이터에서는 이거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DT 반응을 통해서 나온 중성자가 나왔을 경우에 블랑켓의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후에 데모 디자인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뭐가 답일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조합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잘해서 TBR을 높이면서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으면서 저방사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모에 적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블랑켓은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블랑켓에는 플라즈마로부터 이제 방사선이나 고열이 직접 입사하죠. 그리고 큰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블랑켓에는 제열 성능과 강구한 구조가 동시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머티리얼도 철강 계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스테인리스 강, 페라이트 강, 바나지움 합금,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걸 구조재로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제1벽 퍼스트월에 아머로서 베릴륨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카퍼 이제 합금을 히트싱크로 사용을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봤습니다. 이미 베릴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베릴륨 타일을 놓고 카퍼, 크롬, 지르코늄 히트싱크를 뒀죠. 그 다음 파이프를 통해서 콜란트가 흘러가면서 열을 빼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베킹 플레이트가 있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트 강을 사용하게 됩니까? RAPM 강을 사용하게 되면 열 전도율이 이제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2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싱크로서 굉장히 히트싱크 자체를 이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런 히트싱크가 이제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게 없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는 이제 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단형 배관을 밀접하게 설치하기로 합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해서 블랑켓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바로 고온 등방 가압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공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핫 아이소스태틱 프레싱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블랑켓에서는 이종 재료, 서로 다른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게 합쳐져야 되죠.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넓은 면적이고. 그래서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면서 강구에 접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죠. 용접이나 납땜 또는 폭착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넓은 면적에서는 접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도 없고 또는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HIP법인데요. 이거는 원리가 용접하려고 하는 이제 물체끼리 고온에서 고압으로 눌러주게 되면 서로 이제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죠. 그러면 물체가 서로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서 서로 상호 확산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 접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확산의 접합은 이제 기계적으로 일촉 압접인 것에 반해서 이제 HIP법은 가스에 의해서 정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상하고 상관없이 판압이나 공면이 어떻게 되는 가 상관없이 접합이 가능하다. 이런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HIP법은 이제 고온 고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온도 그리고 어떤 압력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 시간이 이제 주요한 시공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고온 등방 가압법의 처리에는 이제 접합 계면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서로 만나는 이 면에서 표면에서 이제 확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이제 거침이 작아야겠죠. 굉장히 잘 스무드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또 고온으로 유지를 해서 접합 계면의 표면에서 이제 진공으로 이제 탈가스 처리를 합니다. 가스를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접합이 어려운 이종 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접합 계면을 이제 중간층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붙는 경우는 이제 중간층을 삽입해서 서로 접합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잡한 블랑켓을 제작하게 됩니다.